보건복지부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실 이용 진료비 자부담 비용을 90%까지 늘리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르면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사안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힘줘서 만드는 컨텐츠가 히트를 안 하고 뜻하지 않은 컨텐츠가 히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라이브에 사실 제가 제일 힘준 컨텐츠인데 하여튼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응급실에는 중증 환자 분류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트리아지라고 하는데요. 그 응급실 이용 요금은 이 중증 환자 분류 체계를 토대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이 중증 환자 분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진료 보는 게 아니다. 더 중증의 환자가 분류 체계에 의해서 먼저 진료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현재 이 중증도 분류 체계에서 4등급과 5등급이 있습니다. 낮은 등급이죠. 이 4등급과 5등급은 현재 자부담이 기존 50%입니다. 자, 이 50%였던 이 자부담 비율을 90%까지 사실상 100% 자부담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조치가 상당히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로 하니까 4등급, 5등급이면은 뭐 그냥 목이 물린 거, 뭐 팔에 뭐 두드러기 난 거, 뭐 이런 거를 4등급, 5등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그런 분들은 일반 진료라고 해서 100% 자부담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응급의료법상 이제 그 응급의료의학과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100% 자부담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흔한 감기나 지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다 100% 자부담으로 되고 진료를 있군요. 보고 네네.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5등급, 4등급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증도 분류 체계 등급 안에 들어가는 이 환자들조차도 이제 자부담 100%를 내고 진료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땐 좀 우려되는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4등급, 5등급에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 질환들이 뭐가 있냐면 4등급은 장염, 그리고 5등급 같은 경우는 찰가상, 타박상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거든요. 네. 자, 이분들을 사실상 이제 현재 일반 진료 수준으로 분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뭐 장염이나 찰가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다른 지병이나 아니면 심각한 질환의 어떤 신호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응급실에 장염이나 아니면 찰가상 같은 걸 입어서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이제 내가 100%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걸 국민들께서 다 아시게 됐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장염인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찰가상을 입었어, 타박상을 입었어. 이러면은 뭐 이제 응급실 가기가 꺼려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사실 이제 이것을 참 걱정해야 될 대목이 내가 장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의사라고 해도 사실 내 스스로한테 뭐 전문적인 진료 도구 없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밤에 장염인 것 같아서, 찰가상인 것 같아서 그냥 다음날 진료 보자라고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 심각한 내과 질환이 있다거나 급성 내과 질환이 생겨가지고 심각하게 당장 진료를 봐야 되는데 그 진료 시기를 놓친다거나, 찰가상을 입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 환자인데 찰가상인 걸 몰라가지고 그 환자가 환부가 심각하게 상처를 입어서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간다든가 이런 사건이 불행하지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사실 많이 걱정이 된다. 장염이나 찰가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행위 자체가 조금 우리 국민들한테 좀 위험한 상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대다수가 30분 안에 응급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심각한 질환이면은 응급 진료를 당장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평소에 응급 진료를 봐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장염이나 찰가상 같은 경우가 100% 자부담으로 가게 되어서 환자들이 야간에 응급실 이용하는 꺼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돈 걱정 때문에 응급실에 안 찾고 가벼운 증상이거니와 넘기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료를 당장 봐야 되는 환자들이 본인의 증상을 경미하게 여겨서 당장 진료를 못 보게 되고, 그렇게 돼서 심각한 중증이나 아니면 상처에 빠져서 회복하는데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회복 불능의 상태에 놓이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전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번 조치가 최근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응급실 마비 방지를 위해서 마련됐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던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지금 거의 10% 20%라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마비 상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민수 복지부 차관께서 이번 조치를 두고 뭐라고 브리핑을 하셨냐면,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트래픽을 최소화하겠다.
본인이 그렇게 취지를 밝혔단 말이에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떠돌다가 돌아가시는 것도 지금 현재 응급의료의 지금 문제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거국적으로 응급진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자부담 때문에 두려워서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들이 본인의 증상이 가볍게 여겼다가 후유증이나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번 추석에 응급실 이용을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네. 셀프로 유의해서 본인들이 이제 정말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이번 추석 때 사실 이런 우려를 안고 국민들께서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증상이 정말 경증일까 아닐까를 걱정하면서 응급실 자부담 비용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제가 볼 때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응급의료가 사실 굉장히 절벽 끝에 내몰려 있는데 오히려 응급실로 가는 환자의 발걸음을 더 끊게 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